지금 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의료 스타트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암 진단 기술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인데요. 의학적 돌파구, 의료혁명이라며 세계 의학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혁신은 처음이 아닙니다. K의료, K바이오가 세계를 놀라게 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죠. 그때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선전보다 실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죠. 최근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의료기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진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종양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암 연구를 하는 한국인 의사로서 자부심이 컸죠. 미국에서의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고 연구 성과도 차근차근 쌓이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평온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동료 의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마이클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강 박사 들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혈액 한 방울로 초기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FDA 승인을 받았대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초기 암을 진단한다고요?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암 진단은 통상 복잡한 검사와 조직 검사,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초기 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하기 어려운데 혈액 검사만으로 이를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오랜 꿈이었어요. 혈액 한 방울로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제 의구심이 담긴 질문에 마이클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FDA, 한국 바이오메디 테크의 혈액 기반 암 진단 기술 승인이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어요. 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바이오메디 테크라는 회사예요. 서울대 출신 연구팀이 창업했다네요. 그들의 기술은 단 5ml의 혈액에서 암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DNA 조각을 감지할 수 있대요. 정확도가 96%라니 믿기지 않죠? 바이오메디 테크.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암 연구 분야에 있으면서 이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게 이상했죠. 보통 유망한 바이오 스타트업은 학계에서 미리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 기술은 종양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도 혈액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학적 돌파구였어요. 이 회사 CEO가 윤지호 박사래요. 혹시 아세요? 마이클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 속을 더듬었죠. 그때 옆에 있던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윤지호요? 10년 전 네이처에 암 미세환경 연구로 표지를 장식했던 그 사람 아닐까요? 당시 획기적인 발견이었는데 갑자기 학계에서 사라졌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윤지호 박사는 한때 암 연구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논문 발표가 뚝 끊겼어요. 학계에서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미스터리였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이 회사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는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에 관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병원 경영진과 의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스미스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학사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한다면 암 진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공감의 끄덕임으로 응답했습니다. 암 조기 진단은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치명적인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상이 없는 초기 암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어젯밤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윤지호 박사팀은 이미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그 결과가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초기 일기암도 93%의 정확도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제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런 수준의 정확도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거든요. 한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젯밤 조사로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죠. 정상적인 과학 연구는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학계에서 논의되며 발전합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테크는 마치 지하에서 모든 연구를 완성한 후 갑자기 등장한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병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강 박사, 당신은 한국인이고 의학 전문가입니다. 바이오메디테크와 접촉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은 이 기술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이 미스터리를 더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바이오메디테크의 미국 지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운 좋게도 미국 지사장인 데이비드 김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죠. 사실 저희는 5년 동안 조용히 연구해왔습니다. 윤 박사의 철학이 그래요. 결과로 말하자는 것이죠. 수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세상에 내놓길 원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부터 자신들의 연구를 적극 홍보하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투자는 어떻게 받았나요? 이런 연구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저를 깊이 응시하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실 2년 전 글로벌 제약사들이 저희 기술을 인수하려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거절했어요. 기술이 상업화되면 가격이 올라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거든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꿈은 대개 대형 제약사에 인수되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거절했다니요?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나요? 윤 박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고 서울대 동문들과 평생 모은 연구비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의 인류애와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윤지호 박사는 15년 전 자신의 아내 김수연 씨를 유방암으로 잃었습니다. 당시 초기에 발견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암이었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죠. 더 놀라운 것은 김수연 씨가 세계적인 암 연구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암 연구를 하다가 아내는 역설적으로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박사는 초기 암 진단 기술 개발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열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에서 비롯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윤지호 박사의 개인사를 알게 된 후 저는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의사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왜 그가 모든 것을 걸었는지, 왜 상업적 제안을 거절했는지. 이건 그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야. 하지만 과학계는 감동적인 스토리만으로 기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학계는 매우 보수적이고 증거 기반의 접근을 중시하죠. 바이오메디테크의 기술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명한 암 연구 저널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혁신적 주장, 과연 검증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찬 주장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시연회 전날,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윤지호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어딘가 슬픔의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죠. 수연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연구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박수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실제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수직 명예, 안정된 삶,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실제로 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죠. 다음 날 메이오 클리닉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과 연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제약회사 임원들과 투자자들도 눈에 띄었죠. 모두가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시연은 놀라웠습니다. 자원자 20명의 혈액 샘플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여 그중 숨겨진 2명의 초기 암 환자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환자가 기존 검사에서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죠. 한 명은 위암 초기, 다른 한 명은 일기 췌장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암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유망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것도 기존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 한 유명 제약회사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의 가격 책정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을 텐데요. 윤 박사의 대답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무료로 라이센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할 것입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닌 생명 구하기입니다. 바이오메디 테크의 시연회 다음 날 메이오 클리닉은 바이오메디 테크와의 협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의료계를 넘어 세계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의료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죠. 특히 놀라운 점은 윤 박사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개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들이 그의 아내 이야기를 알아내고 드라마틱한 서사로 풀어내려 했지만 윤 박사는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기술과 팀의 노력만을 강조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는 초기 단계의 암 환자 발견과 조기 치료를 목표로 5,000명 규모의 임상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진에 참여한 5,000명 중 23명에게서 초기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케이스가 있었죠. 마크 존슨, 52세 남성. 그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메디 테크의 검사는 그의 혈액에서 초기 췌장암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일기 췌장암으로 확진되었고 즉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6개월만 늦었어도 완치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크는 퇴원하는 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2번째 생일을 맞은 기분입니다. 이 기적 같은 기술이 아니었다면 제 딸의 결혼식도 못 보고 떠났을 거예요. 연구 결과는 세계 의학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권위에 힘입어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은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다른 주요 의료기관들도 앞다투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WHO는 바이오메디 테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 100개국에 이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국은 아프리카의 의료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성공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그 뒤에 숨겨진 파도도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강 박사, 큰일 났어요. 미국 최대 제약회사인 파마코가 바이오메디 테크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마코는 의료 분야의 거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신생 기업인 바이오메디 테크가 이런 거대. 기업과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윤 박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 박사. 이런 일은 예상했습니다. 저희 기술이 대형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협하니까요. 특허 소송은 미국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놀랍게도 대중의 여론은 바이오메디 테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환자 단체들과 의료 활동가들은 파마코의 소송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윤 박사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법정 밖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갔고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연구가 중단되면 그날 발견되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마코의 전 연구원이었던 제임스 리 박사가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파마코가 주장하는 특허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연구팀의 일원이었고 우리는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회사가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실제로 그 기술로는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바이오메디 테크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윤 박사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군요.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암 조기 발견율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생존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던 췌장암이나 난소암 같은 질병들이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되는 사례가 늘어났죠.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이 도입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암 사망률이 1년 만에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 간단한 혈액 검사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윤 박사는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오직 그의 기술과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뿐이었습니다. 저와 윤 박사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 연구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 박사,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단을 넘어 치료로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보여준 연구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오메디 테크는 암 진단 기술에 이어 표적 항암제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혈액 검사로 암세포의 정확한 유전적 특성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맞춤형 나노 입자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상 세포까지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노 입자는 오직 암세포만 식별하여 공격하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말기 암에 걸린 쥐들의 80%가 완전 관해를 보였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인간 대상 임상시험은 언제 시작할 계획인가요? 내년 초에 일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FDA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윤 박사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마치 30대 젊은 연구자처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메이오 클리닉도 분명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길 바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회사,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이 전 세계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메이오 클리닉의 윤 박사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병원 최고 경영진은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고 임상시험 참여를 즉시 승인했습니다. 스미스 병원장은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강 박사,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메이오 클리닉 측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병원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오메디 테크와 메이오 클리닉을 주축으로 전 세계 12개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암을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호프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상 임상시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 100명 중 62명이 부분 관해를 보였고 18명은 완전 관해를 달성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성공이었죠. 임상시험은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의 다양한 유형의 암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미국 측 시험을 총괄하며 매일 밤 윤 박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윤 박사님, 이 패턴을 보세요. BRCA1 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반응이 다른 그룹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윤 박사는 잠시 데이터를 검토한 후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 박사의 아내 김수연 씨도 BRCA1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치료법이 바로 아내를 구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윤 박사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상 시험 결과 전체 환자의 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BRCA1 변이가 있는 환자는 무려 86%가 완전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이상 임상시험의 놀라운 성공은 전 세계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요 의학 저널들은 앞다투어 호프 프로젝트의 결과를 소개했고 저명한 암 전문의들은 이를 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DA는 바이오메디 테크의 치료법에 획기적 치료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 대해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이 지위 덕분에 승인 과정이 크게 단축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3상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200개 의료기관, 1만 명의 환자가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암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북미 지역 총괄 책임자로서 100개가 넘는 병원과 1,500명의 의료진을 조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3상 시험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의학계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의 전체 생존율이 기존 치료법 대비 250% 향상되었고 일부 암 유형에서는 완치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회의장에서 7,000명의 종양 전문의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윤 박사의 기조연설은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암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한 사람, 한 회사, 한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의료진, 연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임상시험에 용기 있게 참여해 주신 환자분들의 공동 승리입니다. 윤 박사의 겸손한 연설은 청중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최소화하고 대신 함께 일한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 김수연 씨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제 아내 김수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녀의 꿈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그녀에게 바치는 저의 작은 헌사입니다. 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모두가 일어나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윤 박사의 눈에서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잃은 그날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FDA 승인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바이오메디테크의 치료법은 공식 명칭 바이오트레이스티로 승인되었고 곧 전 세계 환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특허를 무료로 제공하고 선진국에서도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스웨덴 노벨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호 박사가 그해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상 이유는 암 진단과 치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자 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윤 박사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의 순간이었죠. 스톡홀름 노벨상 시상식에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윤 박사는 제가 이 여정의 중요한 동반자였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시상식장에서 저는 한국인 의사가 세계 의학의 정상에 우뚝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윤 박사의 수상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질병도 국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과 연구자들에게 바칩니다. 특히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바칩니다.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꿈을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에게요. 그의 수상은 한국 의료계와 과학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대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윤 박사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가의 과학적 역량과 잠재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바이오메디테크는 더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의료기관으로부터 협력 제안이 쏟아졌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익은 연구와 개발, 그리고 전 세계 의료 소외 지역의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재투자되었습니다. 바이오메디테크의 성공은 한국 의료기술 산업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은 이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글로벌 인재 유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의 연구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윤 박사의 영향력은
의학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도전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지호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암 예방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매년 무료로 정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암 조기 발견율을 58% 높였고, 이로 인해 암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모델을 한국형 암관리 시스템이라 명명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의료 시스템과 정책까지 세계에 전파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바이오메디 테크의 기술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의 개인적 비극에서 시작된 여정이 전 세계 의료 환경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까요. 얼마 전 저는 윤 박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의대생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한국 의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윤 박사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시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데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한 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저희 치료법으로 완치된 환자였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지호였습니다. 저를 기념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노벨상보다 어떤 학술적 성과보다도 소중한 순간이었죠. 그의 말에 강당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의학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논문이 아니라 한 생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평범한 연구원이었던 제가 세계적인 의학혁명의 한 부분이 되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기술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되어 아시아로 전파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학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 박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과학과 혁신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돌파구가 아니라 인류애와 헌신, 그리고 끈기와 열정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윤 박사와 함께 시작할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처럼 개인적 상실을 세계적인 의학혁명으로 승화시킨 한국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수사와 선전보다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윤지호 박사의 이야기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적 가치와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